경력 단절 여성, 줄여서 경단녀라고도 부르죠. 결혼한 여성 5명 중 1명은 출산이나 육아 같은 이유로 일을 그만두면서 경력 단절 여성으로 편입이 되는데요. 통계청 조사를 보면 올해 상반기 경력 단절 여성은 190만 6천 명으로 작년보다 7%인 14만 7천 명이 줄었습니다. 저희 국민 리포트에선 올 한 해 동안 여성가족부와 협업을 통해서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성공기라는 연속 기획을 선보였고 시청자 여러분의 높은 호응을 얻었는데요.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고 인생 2막을 새롭게 열어가고 있는 경력 단절 여성들의 땀 흘리는 모습을 담아온 지난 1년. 우리 KTV 국민 기자들이 발로 뛴 현장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20년간 간호사로 근무를 하다가 대전으로 이사를 오게 된 김영선 씨. 경력 단절 여성이 된 김 씨는 사회복지사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선 곳이고 취업도 쉽지 않았던 김 씨는 컴퓨터를 배우고 자신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살려 재취업에 성공한 겁니다. 취업이 요새 어렵잖아요. 그다음에 한 번 쉬었던 사람들이 재취업하는 건 더군다나 더 어려운데 너무너무 즐겁게 일하고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김영선 씨가 취업한 곳은 대전에 있는 주야간 복지센터입니다. 번번이 면접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김 씨에게 우연히 들른 대전광역시 새로 일하기 센터가 재취업의 계기가 됐습니다. 경험 있는 직원을 구하고 있던 복지센터와 일자리를 원하는 김 씨의 경력이 맞아떨어진 겁니다. 경험이 있는 직원이 필요했는데 대전에 있는 세일센터에 교육을 받은 김영선 선생님이 간호사 경험도 있고 그래서 채용하게 되었는데 참 좋아요. 훈련을 받고 난 후에 취업이 가능한지도 물론 선생님 보셔야 되겠고 취업 상담을 하고 있는 나연식 씨. 경력 단절 여성의 경험과 장점을 꼼꼼하게 알아보고 적합한 취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취업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옆에서 조언해 주시고 이렇게 제가 몰랐던 것들을 알려주셔서 네, 굉장히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고용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한 구직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살린 나 씨의 맞춤형 취업 지원에 힘이 납니다. 관심과 그런 흥미 그런 거를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좀 더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고요. 대학병원 업무과에서 일했던 나 씨는 출산과 육아로 10년 넘게 경력이 단절됐다 3년 전부터 상담사로 새 출발을 했습니다. 경력 단절과 재취업 경험을 살려 맞춤형 직업 상담을 하는 나 씨는 업무경진 등에서 잇따라 수상할 정도로 당당한 커리어우먼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문서, 서류 정리하는 것도 그렇고 대인관계 능력도 그렇고 센터와나 이제 본사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히 탁월하고요. 그래서 업무 처리에서는 정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으세요. 오랜 경력 단절을 극복하고 직업 상담사로 인정받고 있는 나 씨는 작은 정보에도 귀를 기울이고 도전하는 자세가 조기 취업과 성공의 비결이라고 조언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취업 역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신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업 경력이 있으시면 경력 관련된 업무를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또 꿈을 갖고 열심히 하시면 꼭 취업이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주방 안이 요리 준비로 분주합니다. 호박을 썰고 감자를 갈고 음식을 준비하는 손길이 능숙하지만 이들은 정식 요리사가 아닙니다. 손맛 좋기로 소문난 주부들이 팝업 레스토랑을 연 겁니다. 주부들 얼굴에서 긴장감마저 느끼게 하는 것도 잠시. 음식 만드는 솜씨는 여느 전문 요리사 못지않습니다. 이들이 팝업 레스토랑을 연 지 일주일째. 엄마 솜씨로 만든 음식에 반해 점심때 찾는 손님만 매일 30명에서 40명에 이를 정도입니다. 차림표는 주부들이 직접 개발한 조리법으로 만든 돼지고기와 닭고기 요리 등 4가지. 이거 너무 맛있다. 그러니까 까리고추랑 고추가 맛있는 것 같아. 음식의 느끼함을 잡은 차림표는 손님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정식 셰프가 아니고 배워서 했다는 게 되게 놀랍고요. 닭고기 같은 경우도 부추하고 까리고추를 이렇게 접목시켜서 한다는 걸 쉽게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이제 셰프님한테 아무래도 배우다 보니까 새롭게 이런 요리도 개발하게 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기회가 되면 배우고 싶어요. 평범한 주부였던 이들이 식당을 열기까지는 윈플이라는 한 사회적 기업의 도움이 컸습니다. 손맛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프로셰프 요리 교실을 열어 함께 차림표를 개발하고 100만 원을 지원해줘 팝업 레스토랑을 직접 운영해 보도록 했습니다. 10주간의 교육을 통해서 프로 셰프님들과 함께 레시피를 배우고요. 그 레시피를 함께 팝업 레스토랑 한 달 동안 운영을 하면서 제가 직접적으로 판매를 하고요. 그걸 통해서 정말로 요식업 창업과 취업의 과정을 경험해 보시고 그 이후에 내가 정말 이 분야에 맞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자기 적성에 맞는 분야로 진출하시게 됩니다. 영어 강사였다가 석 달 전 식당을 시작한 한 주부는 실제로 이 사회적 기업의 도움이 컸다고 말합니다. 이 레시피 개발하고 제가 모르는 여러 가지 그런 점들을 윈플 수업을 통해서 많이 배워서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또 주부들이 손쉽게 도전이 가능한 만큼 실패 확률도 높은 요식업에서 미리 철저히 준비하도록 한 것에 주부들이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도 다 키우고 해갖고 뭐 나중에 혹여나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해보려고 이런 팝업 레스토랑에 동참하게 됐어요. 무턱대고 이걸 안 하고 무턱대고 처음부터 했다고 하면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윈플을 지원에 힘입어 현재 요리사로 활동하고 있는 주부는 4명. 올해는 추가로 7명 정도의 주부가 요리사로 변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능력과 실력을 갖추고도 출산과 아이 키우는 일 때문에 경력이 끊긴 여성들이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자, 그렇다면 다시 취업 시장의 문을 두드려서 재취업에 성공한 경단녀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눈높이를 조절해 능력에 맞는 직장을 구한 뒤에 그 직장을 디딤돌로 더욱 발전해 나갔다는 점입니다.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소중한 인생 2막을 열어가는 여성들. 다음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오랜 기간 경력이 끊긴 상황을 친구와 함께 취미로 이겨내거나 특기를 살려서 창업에 성공한 분들입니다. 또 요즘엔 한국으로 시집와서 아이들 키우느라 경력이 끊겼던 결혼 이민 여성들도 많은데요. 이민 여성이라는 이중의 속박을 깨고 남다른 노력 끝에 재취업에 성공한 오뚜기 같은 그녀들, 그 치열한 현장에도 KTV 국민 기자들이 달려갔습니다. 한 손 가득 장을 본 두 사람.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지비자 사무실로 들어서자마자 장부다리를 풀기 바쁩니다. 거실 한복판에 가방과 액세서리가 가득합니다. 아파트 이웃으로 처음 만나 다정한 친구가 된 두 사람은 온라인 쇼핑몰 공동대표입니다. 대표적인 경력 단절 여성이었지만 이젠 어엿한 쇼핑몰 운영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처음부터 창업을 맘먹고 한 것은 아닙니다. 친구 따라서 센터 가서 쇼핑몰 강좌를 듣게 됐는데 처음에는 취미로 재미삼아 듣게 됐는데 들으면서 흥미를 갖게 되고 창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어요. 한 사람은 결혼 전 유학을 다녀온 뒤 오케스트라 연주자로, 또 한 사람은 은행원으로 일하다 그만두고 20년 넘게 살림만 했던 전업주부였습니다. 나름 열심히 살았던 두 사람. 자녀가 큰 뒤부터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함께 들은 강좌가 쇼핑몰 운영이라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동안 남모를 어려움도 많았고 매출이 오르지 않을 때는 그만두고 싶었다는 두 사람. 그때마다 긴 호흡으로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 보니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픈마켓과 광고까지 하면서 한 달에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매출을 올리며 꿋꿋하게 버텨온 것이 비결이라면 비결. 이제 두 사람은 성공적인 창업 전문가이면서 멘토 CEO로서 생생한 성공담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템의 선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진 촬영하는데도 그렇게 힘이 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마음 하겠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방법은 또 여러 가지 많이 있으니까 뭐 충분히 누구든 창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들 두 주부가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하기까지 첫 발판이 됐던 곳은 바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여성 상담부터 교육훈련, 창업,
자원봉사로 이어지는 원스톱 서비스를 목표로 여성 자립 기반을 만들어주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품 구입부터 그다음에 온라인 구축, 그다음에 회계까지 다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인 업체에서 온라인 쇼핑몰 창업 경험자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도매시장. 진열된 신발을 사진에 담는 이현지 씨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신발 사진들은 모두 컴퓨터 작업을 거쳐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올립니다. 6살 딸아이의 엄마이자 전업주부였던 이 씨의 전직은 방송국 미술 디자인 팀장. 출산 후 이 씨는 경력 단절 여성이 됐습니다. 한동안 육아에 전념했던 이 씨는 운영이 어려워진 남편의 신발 매장을 돕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 창업에 도전했습니다. 쇼핑몰을 일단 시작은 했지만 경험이나 마케팅 등 모든 것이 미숙한 이 씨에게 정부의 이커머스 드림 청년 장사꾼 프로젝트는 큰 힘이 됐습니다. 창업 지원금은 물론 창업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쇼핑몰 운영 방식을 바꿨고 다양한 마케팅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저 혼자만 알던 지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으니까 이 온라인 사업이 그것 때문에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한 달에 20만 원 남짓했던 매출은 최근에는 2천만 원까지 껑충 뛰었습니다. 디자인에 자신이 있는 이 씨는 쇼핑몰 디자인과 운영을 모두 혼자 담당합니다.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고객과 빠르게 소통하고 고객이 신발을 받고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애기 때문에 못하는 거 보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고 앞으로 더 대박나는 쇼핑몰이 됐으면 좋겠어요. 1년여 짧은 기간에 자신의 장점을 살려 성공 대열에 올라선 이현지 씨. 경력 단절 여성들이 창업이나 재취업에 도전할 때는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자신이 있는 분야를 선택하고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너무 크고 너무 많은 꿈을 가지는 것보다 그냥 다시 한 번 더 작게 시작하시면 저 같은 아줌마들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대형마트 문화센터에서 요리 강좌 준비가 한창입니다. 오늘 강좌는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글로벌 꼬마 셰프 강좌. 슈크림과 달달한 초코 과자를 재료로 강좌를 진행하는 한 여성의 손길이 바쁜데요. 바로 이 강좌를 맡은 일본인 출신 송춘아 씨입니다. konnichiwa. 낯선 일본어도 배워보고 일본 도깨비 오니를 빵으로 만드는 아이들의 모습엔 호기심이 가득합니다. 슈크림의 다양한 모양의 눈과 뿔을 붙이자 각양각색의 도깨비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오니 만들었어요. 새롭고 또 일본어도 조금씩 가르쳐 주시고 하니까 아이한테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될 것 같고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일본인 강사 송 씨가 이렇게 일하게 된 것은 다문화 요리 체험 강사 과정을 이수하고부터입니다. 경력이 끊긴 여성들을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결실을 본 겁니다. 송 씨는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언어와 요리 체험 프로그램에서 재능기부 요리 강사를 하며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이곳 문화센터 강사로 일하면서 당당하게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 낯선 땅에서 이만큼 오기까지 남모를 어려움도 많았지만 보람도 크다고 말합니다. 일본에서는 여행사랑 또 사무직을 했었는데 그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일을 하게 되니까 주말에는 남편이 더 아이들을 돌봐주게 되었고 저 자신은 보람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지역 내 새로 일하기 센터와 업무 제휴를 맺고 이들을 활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반응이 매우 좋아서 이 사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예정입니다. 수업을 마친 송 씨가 향한 곳은 자신을 우뚝 서게 만들어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입니다. 방과후 학교와 복지관 등에서 다문화 요리 체험 강사를 맡은 다른 이주 여성들과 모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중부에서는 과일을 이렇게 끓여서 만들거든요. 어렵게 일자리를 잡은 뒤에도 정기적인 수업 지도 회의에 참여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다문화 여성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까지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문화 체험 강사 요리 과정으로 개발을 했고요. 지역사회의 다양한 평생학습 기관들과 연계해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까지 저희. 몽골인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바에르토야 선생님. 고향이 몽골인 이주 여성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몽골인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이중 언어 강사로 근무 중이지만 쉽게 얻은 직장이 아닙니다. 몽골에서 직장을 다니다 한국으로 시집와 살림하랴 아이를 키우랴 흘러간 시간이 3년. 경력이 끊겼던 바에르토야 씨는 직장을 얻기까지 남다른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말이 안 돼. 이럴 생각을 못했어요. 집에서 아이를 보면 한국 노래도 듣고 따라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해력과 발음, 문화에 대한 이해도 좋아져 자신감이 생겼어요. 집에서 틈틈이 배운 한국어를 활용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게 꿈만 같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해서 재밌고 즐거워요. 한국어도 말을 배워서 신나고. 이중언어 강사는 이처럼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모국어를 가르치고 다문화 이해 교육도 맡습니다. 농구공을 주고받으며 아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자르갈 선생님. 이 선생님도 몽골 출신의 이중언어 강사입니다. 땀을 흘리며 체육 시간을 보내다 보면 고향 생각에 울적했던 마음을 다소나마 달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아이들과 모국 아이들과 매일매일 공부하고 수업하면서 많이 배우게 되고, 그리고 몽골에 대해 기대움을 많이 잊게 돼서. 교육부가 지난 2009년 실시한 이중언어 강사 전형에 합격한 두 이주 여성. 전문기관에서 900시간에 걸쳐 한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은 뒤 지금 6년 넘게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서울에서 이중언어 강사로 활동하는 이주 여성은 몽골과 베트남, 일본 등 모두 86명에 이릅니다. 교육부가 방학 때마다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고 있어 학교에서는 이들 이중언어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몽골에서 갓 입학한 아이들은 이제 몽골 말은 잘하지만 한국말이 서툴잖아요. 그런 아이들 이제 한국말 초급 지도도 해주시고 또 한국 생활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시고요. 지난해 우리나라 전업주부는 708만 명으로 1년 전보다 6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그만큼 일하는 기혼 여성이 늘어난 건데요. 컴맹을 극복하고 쇼핑몰 대표가 되고 또 경력을 살려 창업자로 변신하는 데 성공한 주부 CEO들. 또 낯선 땅에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 이주 여성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설지가 않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 뒤에는 가정주부는 물론 결혼 이민 여성, 장애 여성, 북한 이탈 여성까지 다양한 계층을 지원하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경력이 끊긴 여성들에게 새로운 꿈을 펼칠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일하고 싶어하는 경단녀들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여주고 여성 일자리 창출에 허브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그 현장 또한 우리 국민 기자들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평일 오전 강릉의 한 건축사무소입니다. 흔한 일상 같지만 이런 모습도 취업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곳에서 격리로 일하는 양은지 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출산 후 자연스럽게 이어진 육아의 연장으로 스포츠 강사 일을 그만뒀습니다. 재취업이 힘들었지만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출산 후에 재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새 센터를 통해서 교육도 받고 이렇게 취업까지 하게 되니까 정말 좋습니다. 앞으로 다시 일하는 여성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강릉의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전산회계와 주택행정 실무과정 수업이 한창입니다. 재취업을 향한 수강생들의 합구열이 뜨거운데요. 전국의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직업훈련 참가자는 점차 늘어나고 있고 이와 함께 취업자 수도 10만 명에서 13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교육에 앞서
상담을 통한 자신감 향상과 이미지 메이킹, 적성 검사를 통해 직무 적합도도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함에 있어서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이곳 센터를 통해서 직업에 대한 정보도 알고 교육을 통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서울 종로에 위치한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들의 직업훈련과 취업 지원까지 지원하는 창구입니다.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맞춤형 지원을 해드리고요. 또 취업 매칭이 필요하면 바로 연계를 해드립니다.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한 진로 설계 프로그램은 맞춤형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시면 상담을 하시고, 그리고 아까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라고 진로 설계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잖아요. 센터를 찾은 정책기자단은 직업훈련과 취업 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실제 진로 설계 프로그램 수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직접 보고 나니까 꼭 한번 이제 와서 이용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저 같은 이제 상황에 놓인 분들도 한번 이제 용기를 내셔가지고 이제 방문하셔가지고 이제 정부의 이런 많은 지원 사업의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곳 종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의 지난해 이용자 수는 7,100여 명. 경력 단절 여성 직업교육 훈련을 통해 80%가 넘는 취업률을 보이며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직업훈련 이런 부분을 조금 전문성이나 이런 거 갖고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본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를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이후에 취업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도 계속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전국의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모두 147곳. 센터의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자 수는 13만여 명에 달합니다. 특히 새로운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은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웬만큼 키워놓고 다시 사회에 나오고 싶고 하고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일센터가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여성들에게 이렇게 좀 지침이 되어주고 그렇게 좀 이끌어준다는 데가 있다는데 정말 너무 좀 고마운 생각이 들었고요. 경력 단절 여성, 그 숫자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200만 명이 육박할 정도로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6살 이하 자녀가 있는 경력 단절 여성이 100만 명을 웃도는 걸 보면 아이 키우는 부담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올해 특히 주목되는 점은 근로 현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력이 끊긴 여성을 유휴 인력 자산으로 재활용하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산업 현장에 혁신을 가져온 건데요. 근로자의 생활이나 업무 성격에 맞게 출퇴근의 형태를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도입돼서 직원들은 물론 기업들에게도 호응이 높았던 일선 근로 현장의 모습들, KTV 국민기자들이 놓쳤을 리 없습니다.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스마트 근무제를 도입한 신한은행의 스마트 워킹센터. 집에서 먼 직원들이 사무실 대신 이곳으로 출근했습니다. 직원들 옷차림도 자유롭습니다. 가정을 돌보면서 일하는 워킹맘 여성을 지원하고 먼 거리에서 출퇴근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스마트 근무제를 도입한 겁니다. 본전 영업점 직원 가운데 단독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 역 인근에 마련된 스마트 워킹센터로 출근해 근무하면 됩니다.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공간으로, 그리고 보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 스마트 워킹센터가 좀 더 활성화되게 계속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수적인 은행권의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킨 이 은행은 최근 2016년 대한민국 금융혁신대상에서 최고의 영예인 경영혁신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남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박은순 씨. 결혼한 뒤 아이를 키우면서 전업주부 생활만 하다가 아이들이 커 시간의 여유가 생기자 취업을 했습니다. 처음엔 균일가 생활용품 기업인 다이소 아성산업 파트타임으로 시작해 지점장으로 승진한 지 어느새 7년째. 직장까지 집이 좀 멀지만 박 씨의 출근 시간은 오후 1시여서 다른 사람보다 한결 여유 있는 모습입니다. 경력이 끊긴 여성이나 주부사원이 75%를 차지하고 있는 이 기업은
오전 또는 오후에만 근무를 원하는 직원에 한해 2교대 순환 탄력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 남편 다 출근시키고 또 뭐 집안일 다 해놓고 이렇게 출근을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루를 이제 퇴근하고 마감했을 때 뭔가 엄마로서 뿌듯하고 우수한 그런 인재들을 장기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근무를 하게 함으로써 회사도 좋고 또 근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고용 창출과 국내 균일가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제2회 중견 기업인의 날에 1등급 훈장인 금타 산업 훈장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커서 완전한 성인이 될 때까지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강제 의무화하는 법 제도가 이미 실시되고 있다는 거죠. 저희도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예산이 문제일 겁니다. 그럼 예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단 잘 되는 업종, 예를 들어서 금융업이나 혹은 교육업 이런 데부터 일단 시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이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토요타가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대응해 최근 재택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붙잡아두기 위한 파격적인 시도로 일주일 만에 2시간만 회사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은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시도는 경단녀, 즉 경력단절 여성이 아이를 키우느라 사표를 쓰는 문제와 노부모를 돌보려고 하는 간병 이직 현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기업들도 일가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부모 문화가 점차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아침 7시 두 아이 엄마 정지훈 씨의 하루 일과가 바쁘게 시작됩니다. 한준 한성이를 겨우 깨워 밥을 먹인 뒤 서둘러 학교와 유치원에 보냅니다. 다행이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네. 아이들을 보내자마자 서둘러 집안일을 마친 정 씨. 아침 9시가 되자 집에서 업무를 보기 시작합니다. IT 기업에 다니는 정 씨가 이렇게 재택근무를 한 지 어느새 2년 반. 출산과 육아로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두 아이가 어느 정도 크자 늘어나고 있구나. 네, 그래서 맨 마지막 때는 좀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이 많이 오나 보다. 예. 정 씨는 다시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또 복귀하니까 좀 더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더 강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일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성취감 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 회사의 재택근무는 정 씨처럼 집에서 컴퓨터로 일하고 회사에 나오는 시간도 업무 특성을 고려해 직원 개개인이 직접 정합니다. 회사보다 집에서 일하는 것이 오히려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사업주의 판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인력이 가장 중요한 자산인데요. 직원들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그 직원들은 또 그 혜택을 받고 나오면 더 충성도 높게 회사에 근무하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희 회사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 제도와 함께 기업 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인사상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세제 지원이라든가 이런 지원도 해줘야 될 뿐더러 상사가 나한테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여성이 직장에 다니면서 일도 하고 출산과 육아를 더불어 할 수 있는 재택근무. 여성 노동력을 활용하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직장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많습니다. 국민리포트 김순아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의 재취업 성공기를 다룬 지난 1년의 기록 잘 보셨습니까? 최근에 정부와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들에서도 변화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연 근무제를 도입한 기업들은 출퇴근 시간이 단축돼서 직원들의 피로감이 줄고 업무 집중도와 근무 만족도가 모두 좋아졌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또 재택근무를 시행해 봤더니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오히려 더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 사회, 임신과 출산, 육아 문제로 경력이 끊겼던 여성들의 재취업 도전은 더욱 많아지고 또 절실해질 겁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지적합니다. 여성들의 경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 등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말이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KTV 국민기자들은 내년에도 현장을 마다 않고 열심히 뛰겠습니다.